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반도체에 매우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1.5%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2% 하락으로 장 초반부터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심리는 매우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승 종목도 하락보다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좌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계좌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슬금슬금 올라오던 코스피, 오늘 또 장대 음봉을 한 대 맞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2600 라인을 지키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또다시 우리는 2550 저점 갱신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저녁에는 잘 마무리해놓고서는 선물시장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 증시,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빨간색을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동은 나빴습니다. 개인 5,800억 매수, 외국인 3,000억 매도, 기관 2,8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도 300억 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소매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던 애들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LG엔솔 157억원, 한국전력 125억원, LG화학 100억원, HMM 100억원, 그리고 페노션 42억원. 그러니까 오늘 또 2차전지 그리고 해운 관련주 플러스 한국전력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우 나빴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 그리고 SK하이닉스 무려 4%나 빠졌는데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삼성 SDI 이런 기업도 4% 넘게 빠졌지만 오늘은 특별히 반도체가 매우 나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선물을 봤을 때 장중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장 막판에 거의 다 되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하락은 하루짜리 단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증시가 왜 요 모양 요 꼬라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괜찮게 끝났습니다.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WHO에서 원숭이 도창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살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부 철폐할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를 말했던 거 기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겠구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스냅챗의 실적이 폭망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냅챗이 무려 마이너스 30%나 빠졌으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혼자 빠지면 되겠지만 다른 SNS 기업들, 예를 들면 메타를 꼽을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도 큰 폭으로 같이 빠지게 됐고, 결국은 연쇄적으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가 대부분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난주에 유통주가 박살나면서 전체 증시가 같이 무너진 도미노 효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나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은 투자 소식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투자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에서도 5년간 반도체와 바이오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의 루머 때문이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이너스 2%,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 DB하이텍 마이너스 6%는 한 가지의 루머 때문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루머가 뭔가 봤더니 미국 하이퍼스케일 업체에 서버 디램 오더컷과 그 다음에 중국 서버 주문에 대한 오더컷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디램의 매출이 떨어질 거다, 그러한 걱정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 따르면 물론 인플레가 날리고 걱정이 조금 많다 보니까 오더컷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우려는 7개월 전부터 이미 계속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이미 주가는 조금은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닌 3년간 가격을 고정시키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루머는 기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러한 뉴스 때문에 반도체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투매를 하기에는 살짝은 그 또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이런 와중에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 1원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1265.5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나빴습니다. 니케이 1% 하락, 상해종합 1.6% 하락, 항생 1.8% 하락. 그리고 미국 선물이 진짜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무려 2.2%나 빠집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 빨간불을 또다시 킬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말했죠.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루머들 물론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을 산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겠죠. 그 말인즉슨 성장이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니까 당연히 주가 또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한 번 더 가질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네이버, 삼성전기, 레버리지, 카카오, SK, HK노엔,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을 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LG엔솔, KB금융, LNF, 한국전력, HMM, KTNG, HLB, 타차전, SK, GS, 호성을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한국전력, LG화학, HMM, 신한지주, GS건설, 대우건설, KTNG를 매수합니다. 자, 오랜만에 기관이 건설주를 사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발표되며, 그리고 한커민 스페이스 국내 첫 민간 인공위성이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금통위 미국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폭염,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 부품. 자, 날씨가 덥습니다. 대구 현재 시간 기준 32도를 찍고 있는데요. 땀이 쪼록쪼록 나는 그러한 날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올해 여름 폭염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폭염 관련주가 불을 뿜네요. 위니아 13% 상승, 그리고 위닉스 4.4% 상승, 파세코 4.8% 상승,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꽤나 의미있는 상승을 살짝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짧은 테마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대차 및 삼성 대규모 투자 소식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유일 로보틱스 24%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7.5% 상승, 그리고 SP 시스템스 상한가 도착, RS 오토메이션 2.4% 상승. 여기도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63조나 투자한다고 하니까 현대공업 18% 상승, 세아 메카닉스 13% 상승, 그리고 경창산업 9% 상승, 우수 AMS 4% 상승. 다음으로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KB금융 1.8% 상승, 우리금융지주 1% 상승, 그리고 육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를 수출 중단하겠다, 그 소식에 많이 커 상한가 갔다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어쨌든 13% 상승, 하림 3.7% 상승합니다. 그리고 해운 관련주가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8주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에 HMM 1.9% 상승, 펜오션 1.6% 상승,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불을 뿜고 있습니다. 맥스트 12% 상승, 위즈빅 스튜디오 2% 상승. 일단 메타버스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탄력적으로 오르는 맥스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도창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26% 상승, 파미셀 5.8% 상승. 참고로 미코 바이오메드는 만약에 원숭이 도창이 우리나라 온다면은 진단키트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에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각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 SK, LG, 포스코 이러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데요. 그러한 영향에 일진홀딩스 6% 상승, 일진디스플 9%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오더컷 루머 우리가 처음에 봤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2% 하락, SK하이닉스 4%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인 매드팩토 9%나 하락합니다. 항암신약, 병용, 임상, 철회 소식에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한창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회사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2연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총이 8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서 오를 때도 확실하게, 그리고 떨어질 때도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윌링스라는 기업이 21% 상승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상승했으며, 그리고 화학 관련주인 효성화학 5% 상승, 차트가 꽤나 이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터진 양봉을 현재 슬금슬금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판 관련주인 TCC 스틸 2% 상승,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리포트에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오늘 3% 상승합니다.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도입에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도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장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빨강빨강한 그러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하셨습니다. 빠이요.